박근혜 대통령 통일 대박을 외치다 분단 쪽방만 됐다. 총선에 승리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키겠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즉각 북한 편들기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20대 총선에 승리해서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을 묻고 개성공단 부흥법을 만들겠다 이러셨어요. 네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개성공단의 폐쇄에 책임 추구하는 건 단순한 대북 정책의 실패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성공단은 물론 이런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아주 위험하고도 어찌 보면은 참 아슬아슬한 장면에 놓여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개성공단의 역할 이런 것들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인내로서 해왔고, 폐쇄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중소기업 하청업체, 우리 근로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이들 이렇게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폐쇄의 책임을 묻겠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조금 막연한데, 이거를 어떤 예를 들어 청문회를 열어서 중단의 적법성을 따진다든지, 아니면은 임금의 노동당 유인 문제 이런 것들 의혹,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을 따진다든지, 이런 식의 과정까지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주 유효하게 될 것이냐 라는 점에서 저희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도 따져볼 것이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의 실제 폐쇄된 내용에 대한 원인 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생겼던 노동당의 얼마를 흘러들어갔느니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도 따져서 전반적인 것에 대한 통일 정책에 대한 실패를 분명히 밝혀내겠다는 뜻입니다. 개성공단 청문회를 열겠다. 근데 여기에 저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이 무기개발 자금으로 들어가는 정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폐쇄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정부 입장이거든요. 이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합니다. 그것이 정말 진실일 때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방법보다는 우선 그것에 대한 요구와 개선 요구를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될 방법 아니겠나. 그것이 진실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문을 닫아버릴 게 아니라 뭔가 개선을 적극적으로 강하게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선행됐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도 이게 핵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외교적인 라인이나 채널을 통해서 주장하고 또 그것을 쟁점화시켜서 정상적인 남북교류의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을 선행해야 된다. 근데 그 북한이라는 곳이 워낙 특수한 곳이어서요. 그렇게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북한이 말을 들을까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중국의 교역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개성공단을 오가는 그런 양이 핵무기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교역량만 좀 늘려버리면, 또 중국이 지금 현재 북한과 이런 관계를 개선해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것이 지금 이 우리의 목적을 달하기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네요. 뭔가 북한을 옥죄기 위해선, 압력을 가하기 위해선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드 배치 문제가 우리와 중국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과거에 마늘 파동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 사드 배치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어제 그러셨어요? 중국이 과도하지만 또 중국이 내걸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것인데요. 그것들을 그냥 무조건 내치졌을 때 이전에 그 마늘 파동 같은 우리 교역 통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점이 있는데, 그런 데까지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훨씬 더 커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드 배치의 무조건 반대는 아닌 겁니까?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한 판단, 사드에 대한 입장은 그렇고요. 어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 시간에 출연을 하셨어요. 바로 이 시간에.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른바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한 신념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 독자 핵무장론은 어떻게 보세요? 사드는 지금 신중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핵 확산 금지의 정책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NPT요. 그것은, 예. 예. 그것은 미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한 75% 통상으로 살아가는 국가로서 이곳에 북한이 저렇게 위협적인 도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예. 같은 정도의 핵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 같은 시한폭탄을 장착하겠다라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불안감을 초래해서 예. 여당의 원내대표의 그 엄중한 위치에 있어서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것이고 불안하게 만들 거다. 현실성도 예. 없다고 보세요? 현실성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원유철 원내대표는요, 어제 뭐라 그러셨냐면, 야당은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무작정 반대만 하느냐? 너무 안이하다. 이런 말씀 어제 하셨는데, 그럼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북한의 핵 개발을 예. 우리는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그것을 견제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어느 때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또 IAEA 시험도 받아보고 예.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게 그런 핵 고립을 통해서 전 세계 통상 또는 관계에서 고립됐을 때 북한이 스스로 어렵게 된다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예고시켜서 북한이 사실상 그 고립부터 벗어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더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이다라는 그런 종전의 그 입장이 왜 그게 대안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제 파키스탄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이 예. 핵을 보유했다가 스스로 핵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런 고립적인 국가 정책을 했다가 예. 결국 그것은 자기 나라의 안위에도 예. 여러 가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영원히 고립돼서는 북한 스스로가 예. 나라를 헤쳐나가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인내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에게 스스로 그런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한다. 해주기가 그것이 좀 중요할 것이다. 가는 길은 좀 고통스럽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그 방법이 윈윈하는 방법이지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우리도 핵 갖자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게 대안이 되지 않을 거다. 종말에는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이제 총선이 55일 앞으로 다가와서요. 제가 당 얘기도 잠깐만 좀 여쭙고 가야겠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로 전환이 된 지 한 달쯤 됐는데 지금 당의 변화가 느껴지세요? 분위기 변화? 네, 급속히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안정. 어느 한 지역에서 반대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예. 여러 전국적인 그 분위기가 이렇게 청년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당을 탈당한 저 사선의 신기남 의원 어떤 얘기를 남기고 갔냐면 김종인 위원장과 외부에서 영입된 신진 인사들이 점령군처럼 행세하고 있다. 무슨 큰 권력이라도 쥔 것처럼 좀 휘두르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새로운 일을 맡게 된 새로운 분에 대한 이제 평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목표는 달리 하지 않고 분립돼 있는 여러 야권들이 1대1 구조를 만드는 총선 구도를 만드는데 같은 목표를 제시해서 이번에는 우선 총선을 승리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라든지 기타 대여 전선을 새롭게 짜는 방법들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점령군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보는 견해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이 사실 많은데 공천 앞두고 있어서 지금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을 못 하고 있는 것뿐이다. 신 의원은 그러시던데 그건 아닌가요? 예, 신기남 의원님 개인에게 이제 그런 가혹한 결과가
잣대가 들이댔을 때 예. 느끼는 아주 심각한 생각들을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뭐 이쯤으로 해두고요. 끝으로 짧게 선거구 획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적어도 이달 가기 전에는 획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늦어도 23일 본회의에서는 획정안이 확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 재의동포들의 이제 투표권 행사를 위해서 선거관위가 짜놓은 계획에 의하면 23일까지는 발효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그런 안도 있군요. 예. 예. 그런데 23일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합의한 안을 토대로 획정위에 보내서 그 획정위에서 며칠간의 그 결정의 결과를 기다린 후에 예. 또 안전행정위, 또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는 선거법의 그 결정 구조를 지켜보면 예. 지금 오늘 획정위에 여야 합의안을 보내도 시간상으로는 넉넉치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네. 여야 합의가 돼 있는 99% 정도 합의가 돼 있습니다. 예. 다만 이런 다른 쟁점 부분을 연계해서 새누리당이 합의 안 해주고 있는 새누리당은 그러니까 북한 정책을 인권법, 빨리 서비스 개선하라. 서비스 발전 기본법, 노동관계법, 테러방지법 4개를 묶어서 선거구 획정안하고 같이 가자는 지금 아닌데 요거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더민주 입장은 같이 가긴 어렵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개별적으로 봐서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의 내용으로 볼 때 예. 하나 정도가 지금 현재 급한 선거법의 시기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정도 그런 가능하다. 현재는 북한 인권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북한 인권법과 선거법을 같이 진행하고 예. 나머지 법을 더 신중하게 또 여야의 뜻에 맞게 서로 생각이 다른 점들을 교정하고 일치시키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 오히려 급하게 서두르다가 예. 생략되고 놓치는 점들이 너무 많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개 정도 묶어서 23일 처리 가능하다. 하지만 새누리당 주장처럼 4개 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확인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였습니다.